네, 오늘 장 마감 2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9%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75% 상승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마감 두 분과 함께 해볼게요. 염정 팀장님, 한창화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또 마무리를 해봐야겠고요. 저희 눈에 띄는 특징주 OX로 두 분의 투자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SM이에요. 앞서 이제 강성화 아나운서가 이런 말 했어요. 다 규제하고 있다, 중국이. 뭐 세자녀 정책 빼고서는 지금 게임도 그렇고요. 여기에 엔터까지 더해졌습니다. 중국 규제에 오늘 엔터주들이 국내에서 밀리고 있는데 향후 전망 괜찮을까요? 두 분이라면은 계속 들고 가시겠어요? 일단 피하시겠어요? OX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SM에 대한 투자 의견은 5로 일치가 됐습니다. 중국이 사실 중국 팬덤도 큰 손이잖아요. 근데 이를 규제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가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칠까요? 뭐 사실 만약에 중국 규제로 인해서 오늘 만약에 좀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하면 더 하락폭이 더 커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장 초반에 좀 강하게 밀렸다가 다시 좀 회복되는 좀 어느 정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 부분을 규제하는데 그 연예계 쪽에서 규제하는 부분은 이제 팬덤 아무래도 이제 한류. 네. 한류에 대한 부분도 사실 워낙에 더 막강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좀 규제 부분이 좀 한국을 겨냥한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인기 차트에 대한 발표를 금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우려할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미성년자가 뭐 이제 엔터 쪽으로의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금지하겠다는 얘기가 나는데 아직은 뭐 구체적인 뭐 사항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이제 게임주 쪽에서 좀 타격을 크게 한번 받았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단기적인 영향에 좀 불과하고 오히려 지금 이제 게임주들이 지금 날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영향을 받고 단기적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SM에 대한 그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SM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 저희 이제 공략주여기도 했어요. 맞아요. 네. 저희 이제 엔터주 쪽을 좀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S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뭐 카카오와 CJ ENM 앞서 말한 CJ ENM 같은 기업이 관심을 갖고 지금 또 마지막에 또 네이버가 다시 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매각 이슈로 인해서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터 쪽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뭐 경기 재개주 쪽에도 엔터주가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단기적인 이슈로 좀 눌릴 때는 선별적인 종목 대응을 통해서 또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마감에 산다 공략주로 SM 갖고 오시고 그 다음날 주가가 또 급등을 해서 저희끼리 염정 팀장님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하필 오늘 하락하는 날. JYP도 많이 올랐고요. 같이 엔터주가 같이 다 올랐었습니다. 또 서로 챙겨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염정 팀장님과 하창 본부장님, 엔터주. 일단 악재는 조금 있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두 분 모두 다 SM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저는 염정 팀장님이 당황하시고 처음 봤어요. 그 K 뭐지? 네, K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괜찮습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SOL을 특징주로 저희가 뽑아봤는데 국제유가 상승 기대감에 실적도 개선될 수 있을까? 일단 오늘장 주가 흐름은 좋아요. 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두 분은 이 SOL을 계속 눈여겨보시겠어요? OX 투자 의견 여쭤보도록 하죠. 5로 일치가 됐습니다. SOL 국제유가 상승 앞으로 어떤 점을 더 좋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SOL 같은 경우는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뭐 이제 정유 4사 중에서는 뭐 최고로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기조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공장 가동률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수익성을 잘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도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이 아무래도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하게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에서 조금 부각된 이슈 같은 경우 이제 허리케인 관련된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의 좀 허리케인에 대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남부 멕시코만 인근에서 좀 굉장히 4등급으로 굉장히 강한 허리케인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제 마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등급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피해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좀 복구하는데도 어느 정도의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실 때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연내에는 또 보수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긍정적인 업황 자체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나 이제 PO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견조한 성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석유화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주요 품목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뭐 탈항 시설이라든지 이런 또 관련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이벤트를 바탕으로 좀 견조하게 실적이 좀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 기조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 팀장님도 여기에 한 코멘트 좀 더 하신다면 어떤 의견일까요? 네, 뭐 S-오일 오늘 관련해서 이제 정유주 쪽에 오늘 이제 급등세가 좀 이어졌는데요. 그 네.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이제 허리케인 관련된 이슈고요. 그쪽에서 이제 정제 마진이 좀 다시 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WTI 지수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WTI 지수가 지금 지난 7월 13일 고점이 배럴당 75달러였었는데요. 지금 이제 어제자로 해서 전일제 비로 해서 68달러거든요. 배럴당 68달러인데 지금 75달러였을 때 S-오일 주가가 11만 원대였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매수 의견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 이제 이런 기후 이변으로 통한 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WTI 지수 대비해서 주가 흐름폭을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고점을 한 11만 원대까지를 보고 일단 좀 짧게 접근하셔라. 지금 단기적인 이슈, 수급의 영향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장기적인 이슈도 단기적인 모멘텀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대응 차원에서는 짧게 11만 원 아래에서 일단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네. 똑같은 의견 주셨고요. 팀장님은 나는 좀 단기적으로 보겠다. 그리고 목표주가 1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만나볼게요. J콘텐츠입니다. 오늘 모처럼 두 자릿수의 급등까지 보여줬고요. 현재 7.59% 상승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신작 오리지널 시리즈 DP가 또 나와서 흥행을 했다고 하는데 두 분은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 O를 주시겠습니까? X를 주시겠습니까?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갈렸어요. 두 분의 의견 다 들어볼게요. 일단 저도 어제 넷플릭스를 켜봤는데 최근 인기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순위권에 DP가 올라와 있어서 이거 한번 봐야겠다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염정 팀장님은 왜 X를 주셨는지요? 뭐 사실 저는 넷플릭스를 사실 보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순위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DP에 대한 앞으로 그 상승세에 대한 네. 부분이 좀 반영이 될 거다라는 뉴스를 좀 봤습니다. 오늘 좀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예를 들어 게임주 같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신작을 통해서 이제 급등세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DP에 대한 그 성장성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적과 이제 앞으로 반영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시작이다 아니면은 좀 단기적인 이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J콘텐츠리에 대해서 이제 좀 아무래도 재무 분석을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매출액 부분에서는 영업이익 부분에서 아직 재무적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2분기에도 이제 매출액이 전분기보다 조금 다소 이제 줄어든 감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종목별 종목 선정이 중요한 부분이고 실적에 대한 그 안정성을 봤을 때는 좀 단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X를 드렸습니다. 단기 이슈일 것 같다 해주셨고요. 하참 본부장님은 아닌가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부분은 네, 부정적인 요인이 맞습니다. 네, 네. 부정적인 요인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부진했었던 이유가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편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텐트폴에 대한 그런 일실적인 부재 관련된 좀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2분기 실적으로 또 이연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J 콘텐츠는 일단 전 콘텐츠 섹터 자체를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우리 일상생활을 좀 영위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런
IP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좀 계속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도 J 콘텐츠리 같은 경우 일단 DP 같은 경우는 텐트폴 작품에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 그런 작품보다 제작비가 약 2배 정도 이상 편당 들었다라고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텐트폴에 좀 속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상당히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J 콘텐츠리 같은 경우는 2020년 이제 5월 달에서 6월 달이죠. 그때부터 이제 넷플릭스와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연 2~4편 정도, 총 한 20편 정도의 그런 작품을 좀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넷플릭스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OTT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이제 흥행작이 나오게 됐을 때는 드라마 제작에 대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좀 긍정적인 기대감들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2021년 하반기, 22년까지 총 6개의 작품이 일단은 출품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뭐 작품에 대한 그런 이연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작들이 다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면은 뭐 판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좀 주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적인 부분에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동그라미 드렸습니다. 네. 네, J 콘텐츠리는 OX 의견이 좀 나뉘어졌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그 외 오늘 이제 동시효과 구간 들어갔습니다. 두 분은 이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산 종목을 산다면 어떤 종목을 사시겠어요? 마감에 산다 종목으로 체크해 볼게요. 키워드를 먼저 갖고 오셨는데 이제 염정 팀장님의 키워드는요. 수소 밸류 체인이고요. 하참 본부장님은 해상풍력 대장주입니다. 두 분 모두 오늘 친환경 쪽으로 갖고 오셨거든요. 지난주부터 이거 심상치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것 같으니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염정 팀장님의 종목은요, 효성이고 하참 본부장님은 CS윈드입니다. 이제 수소 쪽에 조금 더 중심을 둔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순환매가 이제 섹터별로 계속 돌아가고 있고 사실 2분기에는 2차 전지가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집권을 했다고 맞아요. 한다면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조금은 이제 이제 매수세가 좀 잦아들고요. 지금 일단 지난주부터 움직였던 부분은 수소 쪽입니다. 물론 뭐 풍력 쪽도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였지만 지금 수소는 전반적인 sek터가 오늘도 흐름 자체가 워낙 좋았고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종목, 어떤 기업 쪽으로의 포커스를 좀 맞추느냐는 건데 저는 이제 효성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제 그 키워드에 수소 밸류 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러니까 효성 하면은 이제 수소 쪽에서 가장 좀 강력한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효성은 이제 지주사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움직임, 자회사들의 주가 추이가 워낙에 중요한데 최근 들어 다시 이제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효성화학, 효성 TNC, 삼형제가 일단 주가가 반등을 성공해서 전 주가 고점을 지금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자회사들의 이익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부분은 뭐 이제 명확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룹 차원에서의 수소 밸류 체인을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네. 일단 수소 충전소 부분은 효성중공업이 담당하고요. 오늘 주가가 크게 움직였는데요. 일단 지금 수소 산업의 국내 기업들이 아직은 이제 높은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직 국내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아직 해외 진출 부분에서 아직은 뚜렷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 이 충전소 부분은 이제 유럽에서는 2025년부터 150km마다 수소 충전소를 설립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의무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충전소 관련된 부분에서는 효성중공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많이들 아시다시피 수소 연료 탱크 부분을 그 소재에 해당되는 탄소 섬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수소 밸류 체인이 워낙에 좀 튼튼하다, 막강하다라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자회사들의 움직임이 워낙에 좋고 앞으로 시장 성장 가능성 그리고 네. 정책적인 부분까지 결합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좀 힘드시다. 그러시면 지주사인 효성을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조금 상승폭이 조금씩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마감은 얼마에 마감을 했나요? 아직은 동시효과 전에 이제 11만 9,500원 선이면은 마감에 살만한 오늘 12만 원대에서 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지금 가격이면은 매수해 볼 수 있는 좀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효성 현재 한 11만 9,500원, 네. 12만 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종가 베팅해 보겠고요. 목표 주가 15만 원, 순저가 10만 5천 원. 오늘 효성중공업, 효성 이렇게 효성그룹주 두 개 나왔습니다. CS윈드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저는 해상풍력을 골랐습니다. 네. 네, 수소하면 좀 겹칠 것 같아서요. 네, 해상풍력을 좀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랑 그 다음에 지금 좀 이슈가 될 거는 수소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움직일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해상풍력 쪽도 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 쪽도 그럼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쪽은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된 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CS윈드도 똑같이 이제 이런 탄소 중립이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이벤트에 연관이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해상 풍력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한 터빈 업체 4군데의 좀 공급사를 일단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해외 법인도 상당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수주도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수주 목표액을 좀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해상 풍력 관련된 이벤트는 전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이제 정책적인 지원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그 해상풍력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 운용 기간이 상당히 좀 깁니다. 그래서 원자재의 가격이 좀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이제 발주가 나가기 그 직전에 이제 좀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서도 조금은 피해 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전 그 사업적으로 수직 계열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풍력 타워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이제 하부 구조물에도 좀 시선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3년부터는 이런 하부 구조물 시장에도 좀 진출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하부 구조물 시장이 지금 해상 풍력 타워에 비해서 한 4배 정도의 좀 시장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해상 풍력 타워에 대한 그런 점유율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인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상당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시초가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한데 최근에 좀 시장의 변동성이 있고 단기간에 좀 올라왔고 지금 매물대에 있기 때문에 73,500원부터 78,0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95,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71,000원으로 이 박스권 하단 라인 이탈하게 됐을 때는 5만 원대 중반부터 6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 분할 접근하는 관점으로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S윈드 오늘 공약주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 장 마무리하면서 종류도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잘 버텨줬어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 줬더라고요. 네, 코스피에서는 아직도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맞아요. 물론 뭐 매도세를 조금은 좀 줄였다 정도로 우리가 좀 안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도 이제 코스피 쪽으로 일단 뭐 지수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기관의 수급에 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최근에 몰렸던 쪽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수소 쪽 관련해서도 외국인들 수급이 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외국인들 수급 몰리는 종목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지난주에 금리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뭐 지수적으로 지수나 크게 움직이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은 좀 지루한 장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까지도 좀 지루했지만 네. 9월도 뭐 비슷한 장세가 이어질 거다. 일단 3,050선 지지하면서 3,200선을 돌파를 할 수 있는 없느냐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한 크게는 3,050에서 3,200선 사이에서 박스권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예상 속에서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빠르게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좀 짧게 가져가시는 차익 실현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차원 본부장님의 마감 종례는요. 이번 주 시장은 좀 어떨까요? 좀 저도 별로 재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개별주 장세가 결국에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PMI 지수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뭐 이런 좀 중요한 지표들이 또 9월 초까지 계속적으로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테이퍼링에서도 이제 좀 얘기가 그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관련된 이벤트가 좀 있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이어가느냐 안 나가느냐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엔 또 연휴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말 또 10월 초엔 또 이제 독일이랑 일본에 대한 선거 이벤트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상당히 좀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매번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 그런 이제 수급에 대한 지속성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대형주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뭐 지수의 움직임은 박스권에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 전반적으로 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쪽으로 수급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결국엔 그런 이벤트가 있거나 아니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뭐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뭐 임플란트 섹터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뭐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좀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워낙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이런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짧게 현금성으로 빠르게 좀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